네, 안녕하세요. 오늘 2시 데이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위해서 저희 송일석 파트너님 나오셨는데요. 직접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SAP 석세스 팩터스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송일석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Purpose Driven HR을 통한 주 52시간 시대 대응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7월부터였죠. 이제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주 52시간 근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이제 OECD 국가들 중에 평균 근로시간이 멕시코 다음으로 2위에 이를 정도로 사실 근로자들의 장시간 노동에 사실 많이 의존해온 그런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근로시간의 단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업들이 성과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어떤 리스크 요인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이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심각성을 인지를 하시고 올 상반기부터 많은 대응책을 마련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아직은 이제 그 시기가 시작된 지 한 4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평가하기에는 조금은 시기상조인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이제 우리 기업들이 주 52시간 시대에 어떻게 현명하게 대응하실 수 있는지 몇 가지 좀 제언을 드리려고 하고요. 특히 최근에 많이 이제 회자가 되고 있는 이 purpose driven organization, 즉 어떤 목적 지향적 조직이라고 하는 개념이 상당히 많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목적 지향적 조직이란 과연 무엇이고 이 개념이 어떻게 주 52시간 시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기업들이 이 주 52시간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 유형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에서 재밌는 기사가 있어서 제가 좀 가져왔는데요. 중앙일보에서 이제 주 52시간 근무 시대를 맞아서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를 한 6가지 유형으로 정리를 해주시고 재밌는 이름을 좀 붙여주셔서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유형을 보시면 첫 번째로 고무줄 근무형이 있습니다. 고무줄 근무형은 예를 들어 뭐 선택적 근로시간제라던가 재량 근로제처럼 일종의 어떤 유연 근로제를 도입하는 거죠. 그래서 직원들이 필요하다면 초과 근무를 더 하지만 그 초과 근무 더 한 만큼은 나중에 어떻게든 더 쉴 수 있도록 휴무를 보장해주는 이런 형태의 유형이 이제 고무줄 근무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로 이제 어떤 R&D 인력이라던가 어떤 사무직 인력들을 대상으로 많이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원천 봉쇄형이 있습니다. 원천 봉쇄형은 퇴근 시간 후에 이제 PC를 아예 강제적으로 꺼버리는 PC 오프와 같은 것들을 이제 도입을 한다던가, 뭐 사무실에 불을 꺼버리던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원천적으로 직원들이 초과 근무하는 것을 막아버리는 이런 형태의 유형이 원천 봉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대부분 가장 많이 도입한 유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원천 봉쇄형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짧고 굵게형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 근로시간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줄어든 근로시간 내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회의에 불필요한 회의 같은 것을 이제 없애도록 하고, 예를 들어 근무 시간에 뭐 사적으로 은행 업무를 본다던가 흡연을 하러 나간다던가 이런 시간을 제도적으로 좀 차단하는 그런 유형이 이제 짧고 굵게형이 되겠습니다. 아메바형이 있는데요. 아메바형은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편법처럼 보입니다. 이 주 52시간이 일단은 300인 이상 사업장 대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제도의 적용을 늦추기 위해서 300인 미만 사업자로 되기 위해서 이제 회사를 쪼개거나 아니면 계열사로 직원을 전입시키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난안돼형인데요. 난안돼형은 정부의 어떤 업종의 특수성, 우리 산업의 특수성을 생각할 경우에 이 52시간의 적용이 어렵습니다. 저희 업의 특성을 봐서 좀 적용의 유예를 이제 부탁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는데요. 이런 유형의 경우에는 어떤 단일 기업의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그 기업들을 대표하는 업의 어떤 협회라던가 이런 차원에서 많이 접근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울며 겨자 먹기형이 있습니다.
이름은 비록 이제 울며 겨자 먹기형이라고 붙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정부에서 가장 이제 유도하는 이런 형태가 되죠. 바로 이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직원들을 추가적으로 고용하는 이런 형태의 어떤 유형이 울며 겨자 먹기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얼마만큼 이 그 의도한 만큼의 어떤 효과, 고용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자 이제 한 6가지 정도 이제 유형을 이제 보셨습니다만 여러분들 한번 잘 살펴보시면 이런 그 대응 방안들이 주로 직원들이 52시간 이상 근로하는 이 초과 근로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 것에 상당히 많은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그 근로시간 관련해서는 이것이 형사처벌과 관련한 규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든 직원들이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을 막는 이런 부분에 상당히 우리 기업들이 유형의 초점을 대응 방안에 어떤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 기업들의 이러한 6가지 대응 유형만으로도 충분한 것인가? 이 주 52시간 시대에 이 정도의 대응이 충분한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결과물을 산출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결과물이 산출되기 위해서는 이제 인풋이 필요하겠고 이 인풋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프로세싱 된 후에 결과물인 아웃풋으로 산출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인풋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풋 중에 하나인 이제 근로시간 자체가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결과물인 아웃풋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인풋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웃풋이 줄어들지 않는다 혹은 동일하다 이렇게 된다면 그것은 그동안 우리 기업들이 상당히 아주 비효율적으로 일을 해왔다는 뜻이 되겠죠. 더 작은 인풋으로도 동일한 아웃풋의 산출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더 많은 인풋을 활용해 왔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비효율적이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경우에는 정부에 감사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풋의 감소를 통해서 생산성 향상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주셨기 때문에 더 좋은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인풋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아웃풋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근로시간의 감축이라고 하는 인풋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존과 동일한 규모의 어떤 아웃풋, 기존과 동일한 규모의 산출물을 내기 위해서는 과연 그럼 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바로 이 중간 과정을 바꾸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노동 시간이 줄어들더라도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기존 수준만큼 혹은 그것을 더 이상 넘어서는 수준만큼의 아웃풋을 이제 생산해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인풋을 줄어드는 것에 대비해서 업무 생산성의 향상을 위한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생산성을 어떻게 우리가 강화를 할 수가 있을까요? 생산성의 강화 방안을 생각을 해보면 크게 한 2가지 정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업무 프로세스의 혁신입니다. 기존에 일하던 업무 프로세스 자체를 이제 혁신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제 수작업으로 하던 작업을 자동화를 한다던가 과거에 많이 회자되었던 개념인데 이제 BPR과 같은 이런 것들을 한다던가 이런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서 일하는 방식의 어떤 효율을 높이는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인력 투입 시간에 대해서 어떤 직접적인 절감이 가능하고 얼마만큼의 효과를 나타냈는지 이 효과를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2번째 방식은 바로 직원들의 몰입도를 강화하고 동기부여를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이 동기부여가 되고 고성과 창출에 대해서 동기부여가 되고 업무에 몰입되게 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이 목적 지향적 조직이라고 하는 어떤 방식 자체도 직원들의 어떤 고성과 창출과 업무 몰입을 도모하는 그런 방식의 기제로서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2가지 방식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 이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의 이네이블러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 프로세스 혁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서 생산성을 강화하는 방식은 크게 4단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오토메이션, 자동화 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던 작업을 시스템을 통해서 자동화하는 방식이고 가장 어떤 기본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로 반복적이고 쉬운 어떤 단위 업무 중심으로 이 오토메이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제 BPR이라고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제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이제 오토메이션과 같이 시스템화는 이제 당연히 추구를 하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을 함께 도모하는 이런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HR 사이드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시스템화를 하시면서 이제 임플로이 셀프 서비스라던가 매니저 셀프 서비스 이런 것들의 도입을 통해서 HR 스태프들의 업무량을 이제 획기적으로 절감시키게 되는 이런 방식이 BPR의 한 가지 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세 번째는 이제 인공지능과 이제 머신러닝을 활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꼭 이것은 사람이 수행을 해야만 한다라고 여겨졌던 업무들이 있었죠. 근데 이런 업무들이 이제는 머신이 수행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어떤 지능과 판단이 필요한 이런 업무들이 사람을 대신해서 머신이 수행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AI나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학습이 더 진행이 될수록 더 똑똑해져서 생산성이 계속 높아지게 되는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채용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직무에 적합한 후보자들을 머신이 먼저 찾아준다던가 아니면은 인터뷰, 면접 같은 것 자체를 머신이 대신 수행해주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예시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이런 어떤 그 업무 프로세스 혁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단순히 어떤 특정 업무라던가 프로세스 차원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기업의 전 영역에 걸쳐서 이러한 어떤 첨단 기술들이 활용되어서 고성과를 창출하고 기존에 가질 수 없었던 심도 깊은 어떤 HR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게 되는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인텔리전트 엔터프라이즈 형태로 확대되는 이런 형태가 가장 궁극적인 네 번째 프로세스 혁신의 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HR의 경우에도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HR과 관련한 어떤 데이터들만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HR 데이터와 제반 경영 데이터들이 같이 융합됨으로써 기존에 얻을 수 없었던 새로운 시사점을 얻게 되는 이런 방식으로까지의 발전이 인텔리전트 엔터프라이즈의 모습이 되겠고요. 이럴 경우에 사람들은 보다 기존에 하지 못했던 고가치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어떤 여유를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예, 여기서 이제 저희 이제 SAP의 Success Factors라고 하는 HR 클라우드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 HR 클라우드 솔루션 Success Factors에도 여러 가지 첨단 기술들, 예를 들어 AI라든가 이제 머신러닝과 관련한 그런 기능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어떤 기능들이 어떤 프로세스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지 AI와 머신러닝을 기준으로 해서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채용 사이드에서 보시면 여러 가지 한 5가지 정도 AI와 머신러닝이 활용되는 그런 케이스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직무 표준화. 우리가 채용 공고를 내기 위해서 이제 직무에 대한 기술서를 작성을 하고 채용 공고를 내게 되는데 이런 직무 기술서와 채용 공고를 내는 데 있어서 산업 표준들과 비교해서 뭔가 빠진 부분이라던가 부족한 부분들이 없는지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지를 머신이 찾아주는 어떤 직무 표준화 와 같은 부분 그리고 채용에 있어서 어떤 직무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직무에 대해서 다양한 지원자들을 유인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레코멘데이션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구인자에게는 이제 여러 가지 직무들 중에서 가장 최적합한 직무들이 무엇인지 추천해주는 채용과 직무의 매칭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도
채용 직무, 우리가 지금 오픈한 포지션에 대해서 가장 최적의 지원자가 누구인지 찾아서 매칭을 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AI와 머신러닝의 어떤 역할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러닝 어떤 교육이나 학습에 있어서도 개인화된 어떤 교육 추천, 가장 어떤 개인의 어떤 현재의 상황이라든가 히스토리라든가 성향을 봤을 때 가장 최적의 교육이 무엇인지 개인화된 교육을 추천해 주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앞으로 조직 내에서 이제 성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떠한 경력 경로를 밟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추천하는 부분도 이제 머신러닝의 어떤 지원을 통해서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또는 어떤 핵심 인재들의 퇴직 리스크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제 주요한 핵심 인재들이 이제 퇴직하는 경우를 봤을 때 과연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퇴직이 발생하는지 그런 주요 요인들을 분석을 해내고 그런 요인들을 바탕으로 과연 어떤 직원들이 현재 퇴직할 리스크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지 예측을 하고 관리를 하는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어떤 예시로 들어오고 있고요. 시스템을 이제 HR 사이드에서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대화형 HR이라고 하는 부분, 챗봇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쉽게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이 들어와 있고 HR 티켓과 관련해서도 지능형 서비스 티켓과 관련한 부분들이 이미 저희 석세스 팩터스 내에 도입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어떤 예시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설명드렸던 내용들 중에 하나 조금 예시로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실제로 모바일 챗봇과 관련한 데모를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면은 지금 이제 어떤 매니저가 지금 이제 본인이 속한 조직의 어떤 직원들이 어떤 휴가 신청 같은 것을 보냈을 때 그것을 확인하고 승인하는 절차를 별도로 HR 시스템에 항상 접속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간단한 챗봇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승인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리젝트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간단하게 챗봇 인터페이스로 하는 부분을 보시고 계시고요. 이러한 어떤 정형화된 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의문점이라든가 질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자연어를 통해서 챗봇을 통해서 이제 질문을 하면 그 부분을 머신이 해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내주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스템으로 구현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고 HR 스태프들의 업무량을 줄이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떤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이런 하나의 예시로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어떤 시스템 혁신을 통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생산성 향상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연구된 부분들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 SAP Success Factors를 도입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얼마만큼의 HR의 업무 효율성 개선 성과가 있었는지를 분석을 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소개를 해드리면 SAP Success Factors 도입 후에 우리 고객들은 HR 프로세스의 속도가 평균 47%가 향상되었고 HR 인력의 업무 투입 시간도 평균 59% 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관리자들의 HR 관련한 업무에 투입하는 시간들도 평균 37% 감소된다는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연구기관인 이제 포레스터 리서치도 최근에 저희 SAP Success Factors의 도입 효과에 대해서 연구를 한 바가 있는데요. 이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는 한 2만 명 정도 수준이 되는 어떤 회사의 규모를 가정할 경우에 이 정도 규모의 회사면은 저희 Success Factors 도입을 통해 HR 인력을 매년 약 12.5 FT 수준의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인력 생산성의 효과가 향상의 효과가 검증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어떤 그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을 통해서 인력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목적 지향적 조직의 구현을 통해서 생산성 향상하는 그런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목적 지향적 조직이란 무엇인지 그 개념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 지향적 조직, Purpose Driven Organization이라고 하는데요. 목적 지향적 조직은 목적 달성을 존재 이유로 삼는 조직이다. 그리고 하나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모든 구성원들이 노력하는 조직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어떤 경제적 가치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구성원들에게 보다 더 높은 의미를 부여하면서 더 큰 열망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어야 한다. 라는 것이 이제 어떤 목적 지향적 조직의 조건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뭐 매출을 극대화한다던가 아니면 주주 가치를 극대화한다던가 이렇게 일반 기업들이 많이 얘기하는 이런 경제적 가치와 관련한 것들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높은 어떻게 보면 약간 철학적인 이런 철학적인 것과 같은 그런 어떤 의미를 목적으로 제시를 하고 이 목적을 통해서 직원들이 동기부여되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목적 지향적 조직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SAP도 이런 목적을 갖고 있는데 저희 SAP의 어떤 목적을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 뭐 영어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SAP의 어떤 목적은 is to help the world가 run better and improve people's lives라고 해서 세상이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사람들의 인류의 어떤 생활을 좀 더 향상시키는 이런 것들을 어떤 중요한 목표로 목적으로 SAP는 표방을 하고 있고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구성원들이 노력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하나의 목적 지향적 조직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USAA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USAA라고 하는 회사는 이제 미국의 이제 군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되겠고요. 이 목적 지향적 조직을 언급할 때 어떤 베스트 케이스로 많이 언급되는 이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전임 CEO였던 잡 로버츠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하셨던 얘기 중에 경영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사람들을 그들의 목적과 연결시켜 주는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하실 정도로 이 목적 지향적 조직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목적 지향적 조직을 만들어야 하냐? 꼭 우리가 뭐 이런 뭐 어떤 높은 철학을 지향하는 것도 좋겠지만 결국에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벌어야 하고 또 이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괜히 이런 어떤 고상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노력을 다한다 이런 것을 제시를 했을 때 결국에 경쟁에 뒤처지고 비즈니스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 오히려 이런 목적 지향적 조직이 더 나은 비즈니스 성과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EY의 연구 결과를 보면 목적 지향적 조직은 그렇지 않은 조직에 비해서 매출이 약 20% 정도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직원들의 유지율은 약 3배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직원들의 업무 몰입도도 약 1.4배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목적 지향적 조직을 구현한다는 것은 경영 성과를 높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목적 지향적 조직을 어떻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발표된 어떤 아티클이 있는데 이 아티클을 보면 목적 지향적 조직을 만드는 한 8가지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원들이 목적 지향적이 될 수 있음을 믿어라 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HR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이제 X 이론과 Y 이론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Y 이론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직원들이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고 몰입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신뢰가 전제가 되어야만 목적 지향적 조직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목적을 발견하라라는 것입니다. 직원들의 열망을 불러일으키고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목적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목적의 진정성이 필요함을 이해를 해라. 우리가 어떤 허울 좋은 슬로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목적이 정말로 조직 내에서 살아있는 어떤 진정성이 있는 것을 직원들이 이해를 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실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경영자들이 그 목적에 따라서 진정으로 행동하는 이런 모습을 솔선수범해서 보여주는 것, 이것이 사실은 가장 좋은 목적의 진정성을 부여하는 가장 좋은 방안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진정성 있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라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목적 지향적 조직을 만드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일회성 프로젝트로 끝나는 과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프로젝트 시작일을 정하고 종료일을 정해서 자, 이때부터 이때까지 우리가 목적 지향적 조직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을 한다. 그래서 종료일이 딱 됐을 때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목적 지향적 조직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목적 지향적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가야 되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어떤 변화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어떤 네 번째 방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개인의 학습을 장려하라입니다. 직원들이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이들이 어떤 일상에서 이런 목적에 대한 학습을 통해서 조직 내에서 정말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개인의 학습을 장려하는 것이 다섯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중간 관리자를 목적 지향적 리더로 변화시켜라입니다. 우리 직원들을 어떤 의욕적이고 헌신적인 인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조직의 목적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들과 일심동체가 되어서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중간 관리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결국에 이 직원들하고 가장 최접점에 있는 중간 관리자들이 얼마나 우리 직원들을 목적 지향적으로 이끌 수 있는지, 이것이 어떤 성공의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사람들을 목적과 연계시켜라입니다. 어떤 조직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개인의 업무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조직의 목적이 이제 달성될 수 있게 되고 이 목적이 조직 문화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긍정적이고 활력 넘치는 사람들을 펼쳐놓아라입니다. 우리가 뭐 흔히 에너자이저라고까지 표현을 하는데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와 마인드를 가진 이 에너자이저들이 조직 곳곳에 이제 퍼져 있을 때 이런 목적 지향적 조직 문화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 8가지 정도 목적 지향적 조직을 만드는 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살펴볼 것이 과연 이런 목적 지향적 조직 운영에 있어서 테크놀로지의 역할은 무엇이냐? 앞서 제가 이제 2가지 방안으로 생산성 향상시키는 방안으로 업무 프로세스 향상 그리고 동기부여와 몰입 이 2가지를 말씀드리면서 테크놀로지가 이네이블러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생산성 향상 부분에서는 당연히 이제 테크놀로지가 이네이블러의 역할을 하는 것을 이제 보셨고요. 근데 이 목적 지향적 조직의 운영에 있어서 과연 테크놀로지 좀 더 구체적으로 HR 솔루션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목적이 지속적으로 공유가 되고 업무와 연계되고 직원들을 몰입하게 하는 어떤 실행 기반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8가지 방안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적 지향적 조직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8가지 방안을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이제 앞에 3가지 예를 들어서 어떤 목적을 발굴을 해내고 여기에 뭐 진정성을 부여하고 직원들을 신뢰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어떤 테크놀로지가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을 좀 벗어나는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일단 그러한 목적이 수립이 되고 나서 이것이 조직 내에 뿌리낼 수 있도록
운영이 되게 하는 실행 기반의 어떤 역할에 있어서, 즉 앞서 말씀드린 8가지 중에 아래에 있던 5가지들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이 테크놀로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HR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제 모듈들이 있겠습니다. HR과 관련한 여러 가지 모듈들이 있고, 이 모듈들이 목적지향적 조직 운영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여기서 한 3가지 정도만 예시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첫 번째, 이제 목표 성과 관리가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어떤 목표를 수립하고 성과를 관리하는 이런 영역이 있는데, 이 목표 성과 관리가 목적지향적 조직 운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말씀을 드리면, 이 목표를 수립할 때 조직의 목적을 개인의 목표와 연계해서 내재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성과 관리에서 가장 좀 뜨거운 토픽 중에 하나가 상시 성과 관리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런 관리자와 팀원 간의 연중 한 번 성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코칭을 주고받는 이러한 상시 성과 관리의 개념이 상당히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런 상시 성과 관리를 통해서 관리자와 팀원이 상시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코칭을 통해 목적 의식을 항상 공유하고 이런 부분을 고취시키고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런 부분이 목표 성과 관리 영역을 통해서, 모듈을 통해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소셜 협업이 있습니다. 소셜 협업, 저희는 이제 잼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모듈이 있는데요. 이 소셜 협업을 통해서는 이 목적과 어떤 목적을 달성했던 어떤 성공 사례를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공유를 통해서 직원들의 어떤 목적 의식을 고취하고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잘 실행할 수 있는지 실행 방안을 전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 조직 내 다양한 구성원들과 커뮤니케이션하고 협업할 수 있는 어떤 장이 될 수가 있겠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에너자이저들과도 이 소셜 협업을 통해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기반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교육과 관련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 목적과 관련한 교육 컨텐츠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직원들의 목적 의식을 고취시킬 수가 있겠고요. 또 중요한 것이 우리 중간 관리자들을 목적 지향적 리더로 육성시킬 수 있는 어떤 기반으로서 교육이 활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마지막으로 저희 SAP의 HR 클라우드 솔루션인 SAP Success Factors의 목표 성과 관리와 관련한 어떤 동영상을 하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통해서 직원들의 목표와 성과가 어떻게 관리가 되고 또 구체적으로 목적과 어떻게 연계되어서 운영이 될 수 있는지 짧은 동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very organization wants to connect their people to their purpose, so they always stay motivated to perform at their best. Yet traditional performance management often leaves employees disconnected and disengaged. How can you empower and engage your people to drive bigger business impact? With SAP SuccessFactors Performance and Goals, you can ignite passion and performance by providing employees the ongoing guidance and direction they need. You can easily set employee goals and align them with team and company objectives by creating goals with the SMART Goal Wizard, cascading goals, and ensuring goal-linked activities stay on track throughout the year, so you can keep your workforce constantly focused on the right business objectives. Provide employees ongoing direction to continuously improve their performance through facilitating informal check-ins that increase managers' visibility into goal progress and achievements, and fostering simple feedback and coaching at any time so employees get the guidance they need when they need it. Engage employees with meaningful performance evaluations by conducting formal assessments that ensure fairness, accuracy, and legal compliance. Pulling in employee achievements and feedback. Also, visually comparing your team's performance based on competencies, so you can effectively evaluate and reward their contributions. Ensure objective decisions are made when identifying top performers by providing managers with a balanced view of their team's performance and presenting visual and intuitive employee comparisons that are free of unconscious bias.
so you can simplify rating and pay decisions. With SAP SuccessFactors performance and goals, you can support any performance approach based on your unique culture. And when used with the entire SAP SuccessFactors HCM suite and other SAP solutions for the intelligent enterprise, you transform workforce experiences and deliver better business results. 네, 동영상을 보셨고요. 예,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 주 52시간 시대에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근무시간 단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인적 생산성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수반이 같이 돼야 된다. 필수적이다. 그런데 이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업무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목적 지향적 조직의 구현을 통해서 직원들을 몰입시키고 동기부여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효과적인 HR IT 시스템의 도입을 통해서 이런 프로세스 혁신과 목적 지향적 조직의 구현을 수행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결론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영상 내용 잠깐 언급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채팅창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자, 이제 모든 질문에 제가 답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런 질문은 제가 취합을 해서 별도로 좀 적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주 52시간 정동환님께서 주 52시간 시스템을 꼭 적용해야 하나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어떤 주 52시간 시스템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이제 대응 유형 중에 PC 오프가 있었는데, 그런 어떤 PC 오프 시스템을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PC 오프 같은 것은 하나의 어떤 적용 사례가 되는 것이죠. 모든 기업들이 필수적으로 다 도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 52시간이라고 하는 것, 근로시간과 관련한 것은 이것이 위반할 경우에 이제 형사처벌과 관련한 어떤 규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그 근본을 이제 없애버린 거죠. 아예 52시간 초과 근무를 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 이제 PC오프를 도입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 시스템에 관련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시스템의 도입을 통해서 생산성의 향상을 이제 도모를 함으로써 이 줄어든 근무 시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으로 어떤 시스템의 도입이 많이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클라우드 HR 솔루션의 도입이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이제 시장이 열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어떤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클라우드 HR 솔루션을 도입하는 어떤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떤 이런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인적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이런 주 51시간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큰 요인 중에 하나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 동영상이 잘 안 보이셨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그런 동영상이 잘 안 보이셨나요? 그런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실 수 있는 링크를 나중에 더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유튜브에서도 사실은 찾아서 보실 수는 있습니다. 예, 곽동일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성과 측면이 아니라 실제 법적인 부분을 커버하기 위한 내용을 이제 기대하셨다고요. 예. 그리고 지금 소개해 주시는 솔루션의 성과 측면이 아닌 노동 법안에서 근무 기록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오늘
아무래도 주제에 이제 주 52시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적인 어떤 실질적인 설명을 기대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뭐 법적인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고 또 저희 회사도 사실은 이제 테크놀로지 시스템과 관련한 얘기를 하는 회사지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리걸 어드바이스를 드리는 그런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나중에 어떻게 보면 약간 책임 소지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오늘 조금 말씀 못 드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클라우드 HR 솔루션이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클라우드 HR 솔루션은 전체 글로벌을 대상으로 이제 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이 글로벌을 커버하면서도 각국의 각 로컬 상황에 맞춰서 얼마나 현지의 노동법과 관련한 부분, 예를 들어 그 노동법이라고 하는 것은 주 52시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세법과 관련한 그런 부분들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그 노동법과 관련한 현지의 법령과 관련한 규제와 관련한 부분들을 반영을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떤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 SAP SuccessFactors도 그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어떤 변화하는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솔루션 차원에서는 법적인 부분을 다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그 정도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곽동일님이 똑같은 부분을 지금 두 번 질문 주셨고요. 예, 실질적인 시스템 구현 부분에 대한 설명을 기대를 하셨는데 오늘 뭐 시간적인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실질적인 부분은 조금 저희가 많이 못 보여드렸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혹시나 그런 시스템과 관련해서 조금 보시고 싶거나 그러시면 저희에게 어떤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문해서 좀 더 상세한 설명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혹시 좀 찾아뵙는 것을 원하시면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 세션 외에 별도로 좀 찾아뵙고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정호님께서 목적 지향적 조직과 시스템을 최적화하기 위한 가이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 감사하고요. 저희 이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 저희 솔루션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한 가지 어떤 철학이 있고 이 철학을 이제 솔루션에 반영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는데요. 이 최근에 목적 지향적 조직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상당히 이제 글로벌하게 핫한 토픽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찾아보시면은 저희 SuccessFactors의 어떤 홈페이지 같은 데서도 이 목적 지향적 조직과 이것이 이제 시스템에 어떻게 반영돼서 그 구현을 지원하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백서 같은 이런 부분들도 이제 나와 있게 되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이 목적 지향적 조직이라고 하는 게 과거에도 그런 개념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상당히 이제 좀 부각이 되고 각광을 받고 있는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HBR에도 최근에 막 아티클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그런 부분들을 시스템에 담기 위한 노력이 이제 막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SAP SuccessFactors는 타사에 비해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지를 조금 더 먼저 한 편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솔루션에 담고 그런 딜리버리를 하기 위해서 이미 많은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좀 더 그런 많은 노력이 될 수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명구님께서 실질적으로 제조업 현장 작업자에게 주 52시간을 적용했을 때 업무적으로 시간을 줄이는 방법 외에 시스템 도입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을 뭐 제조업 현장이라고 말씀하시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질문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업무 시간을 관리하는 것 외에 실질적으로 시스템의 도움을 통해서 업무 중에 이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이런 방안을 아마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이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떤 그 생산성 향상에서 업무 프로세스 혁신의 어떤 사례로서
많이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제조업을 말씀하시면은 이것이 비단 어떤 HR 솔루션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생산 프로세스 현장에서 AI나 머신러닝과 관련한 부분들이 활용이 되어서 극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더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SAP의 이제 레오나르도라고 하는 이 AI와 머신러닝과 같은 이런 첨단 기술을 이제 실제로 프로세스에 적용시키는 이런 어떤 영역이 있습니다. 이런 SAP 레오나르도 같은 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프로세스 혁신을 이제 도모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아마 좀 더 한명구님 질문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 더 지금 이제 질문이 더 없으신 것 같고요. 제가 나머지 질문들 제가 답변을 못한 것이 있는지 나중에 찾아보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별도로 제가 정리를 해서 다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날씨도 안 좋고 미세먼지도 많고 한데 어떻게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끝까지 경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